자, 아무튼 꼭꼭 물으니. 자, 미분계수 파트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만 진행해봅시다. 알았지? 분명히 이번에 너희들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다시 미분계수 쪽 잠깐 잊었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알았죠? 자, 6단원. 그냥 이제 가볍게 계산하는 거 내가 개념 설명하는 거 그것만 이제 가볍게만 들어봐. 알았지?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얘기야. 알았나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너희들이 평균 변화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었어. 평균 변화율이 뭐였지? 정의로서의 평균 변화율 그리고 기하학적인 의미로서의 평균 변화율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자. 자, 하나는 뭐냐면은 x의 값이 어떻게 되는 동안 a에서 b까지 변하는 평균 변화율. 그때 변화할 때 뭐 하세요?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량의 b. 그 값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기억나요?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그때 x 값이 어디서? a에서 어디로? b까지 변화할 거예요. 그때 변화한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의 b. 알겠어요?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b. 그걸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즉 우리가 구하고자 델타 x분의 델타 y가 무엇이지요? a에서 b까지 x는 얼마만큼 변화했어? 변화한 양 요만큼이다, 그렇지? 얼만큼? b-a만큼 변화했네요. 1에서 3까지 변했으면 3에서 1을 빼면 2만큼 변했습니다. 맞잖아. 만약에 3에서 1까지 변했으면 나중 빼기 1000 1 빼기 3을 해주면 마이너스 2만큼 변했어요. 1에서 3만큼 변화했으면 만약에 이렇게 변했으면 2만큼 변화했어요. 만약에 3에서 1만큼 변했어요. 1로 변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변화했어요? 2만큼 감소했어요 라고 하잖아. 맞지? 그 마이너스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나중 빼기 1000. 얘는 나중 빼기 10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까지 변화했으면 X는 어떻게 돼요? A에서 B까지 변화했으니까 변화량은 뒤에 거. 나중 B 빼기 1000A. 오케이? 그러면 그때 Y는 얼마만큼 변화했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했다. 그렇죠? 맞나요? 요만큼 변화했습니다. 그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해줄까? 얘가 FA, A를 넣었을 때의 Y값, 즉 F에 A를 넣은 값. 그리고 여기서는 FB잖아. 맞나요? 따라서 Y값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FB 빼기 FA, 나중 빼기 처음으로 계산해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정의잖아요. 얘를 우리는 어떻게 기하학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였지? 주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기울기 이 점과 이 점을 지날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뭐 평균 변화율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누구? 순간 변화율로 넘어가 보죠. 순간 변화율의 다른 이름이 바로 뭐예요?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기억나나요? 우리 시험 치기 전에 언제야? 이거 할 때가 몇 월이지? 한 3월? 4월? 3월? 아니면 4월 초 정도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 요게 바로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이 정의잖아. 자, 얘를 나는 한글로는 뭐라고 정의했었어? 기억나? 평균 변화율에서 이제 누구를? B를 여기다 두지 말고 어디로? 조금 왼쪽으로 옮겨보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죠? 맞죠? 좀 더 옮겨봐. 여기가 아니라 좀 더 옮겼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B라는 점, 한 점을 점점 옮겨졌을 때 결국 엄청 가까운 점에서 직선의 기울기 얘가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될 거야. 누구? 한 점을 향해 가는 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정의를 했을 거예요. 한 점을 향해서 가는다. 향해 가는. 그때 이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게 바로 미분 계수인 정의라 그랬어.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 너희들이 어떤 문제, 서술형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 물론 이거는 2학년용이긴 한데 보통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의 일을 구하시오. 그러면 너희들은 미분 공식이 아니라 누굴 가지고 써야 돼? 요거 극한을 가지고 풀어야 돼. 왜? 미분계수의 정의가 극한이야, 극한. 알아서? 너희들이 f'의 2를 구할 때 fx가 주어져 있으면 미분해서 거의 다 이넣으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미분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미분의 정의는 극한이에요. 알았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2학년 때 이것 때문에 서술형에서 많이 따졌었을 거야. 내가 알기로 평내 판곡 둘 다인가? 판곡이었나? 거기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라고 문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 판곡은 확실히 나왔었어. 자, 아무튼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극한이라고 했지. 그래서 리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점 B가 A를 향해 갑니다. 근데 B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하나의 상수로 쓸 때 B라고 하지. 맞지? A, B는. 그래서 움직이는 점이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B가 아니라 X라고 써봐. X가 A를 향해서 점점 다가갈 거야. 그때 이 녀석이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지. 평균 변화를 가지고 리미트 하세요. 여기는 그럼 뭐가 들어가면 돼? 리미트 할 거니까 평균 변화에 들어가면 되지. 즉 얘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움직이는 점을 B가 아니라 X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 X-A분의 fx-fa. 그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였고 그걸 우리는 기호로서 f'의 a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fx가 있어요. 거기에서의 f'의 2를 구해볼래? 라고 물어봤다면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너희들은?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x-2분의 fx 빼기 f2. 그래서 fx는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요. f2는 얼마예요? 2 넣어주면 4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8이다 그렇지? 그래서 얘 인수분해주면 2, 4 마이너스. 따라서 리미트 x-2 곱하기 x 플러스 4 나누기 x-2니까 x에다가 이제 2를 넣어줄 건데 약분을 해버리거나 얼마? 6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혹시나 기말고사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세요 라는 말을 만나면 극한을 써달라는 얘기. 오케이? 물론 수능에서는 전혀 상관없어. 서술형 없으니까. 야 그거 아니야? 지금 중3들은 수능에 서술형 나온다더라. 나올 수도 있다더라. 알아? 서술형이 수능에 이제 도입될 수도 있대. 검토 중에. 채점이에요? 몰라. 채점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 할 수는 있겠지. 한참 걸려서 문제지. 아무튼 뭐 너네들은 진짜 엄청난 과도기에 지금 살고 있지만 아무튼 요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혹시 서술에 나오면 절대 까먹지 마.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다? 아니 뭐 여기 내가 가이드 부분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 3은 네, 한 점으로 한 점 뭐? 한 점을 향해 갈 때의 평균 변화를 가지고 극한을 해주세요. 알았지? 평균 변화를 그러니까 어느 한 점으로 A라는 점으로 다가갈 때의 그 평균 변화를 리미트 극한을 해주세요. 극한을 계산해주세요. 그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알았니?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구로 넘어가지? 미분계수가 등장을 했다면 누구로 넘어갈 거예요? 도함수라고 하는 걸로 넘어갈 거야. 기억나나? 자, 도함수를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정의했었나? 기억나나? 도함수. 미분계수의 값에 대한 대응 또는 대응 관계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f'의 2를 구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까처럼 리미트 풀어야 돼요. 풀었어. 답을 구했어. 자, f'의 3을 구해 그래. 또 뭐 해야 돼? 또 미분계수 정의 써야 돼. f'의 4는 또 미분계수 또 써야 돼. 정의를. 리미트 또 구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f'2, f'3, f'4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시다? f'의 안에 어떤 변수를 넣어가지고 그 변수에다가 2를 넣으면 f'의 2 값을 찾을 수 있고 3을 넣으면 f'의 3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자? 함수로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도함수고요. 그럼 도함수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미분계수의 정의 두 번째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자, 미분계수의 두 번째 정의가 뭐였지?
델타 x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 기억나나요? 리미트 델타 x가 얼마를 향해 갈 때? 0을 향해 갈 때. 왜? 델타 x는 a와 b의 차를 우리는 델타 x라고 표현을 하게 됐잖아. 근데 b가 a를 향해 점점 다가가. 그럼 그 차이였던 델타 x는 점점 줄어들다가 0을 향해 다가가겠지. 맞나요? 그래서 델타 x가 0을 향해 갈 거예요. 그때 누구분의? 평균 변화율 리미트니까 델타 x 분의. 자, 이제는 더 이상 b라는 거를 쓰고 싶지 않아. 델타 x를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합시다? 이 b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a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야. 변화한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b 대신에. 그러면 누구? fb 자리에 누가 들어가? f a 플러스 델타 x. 플러스래. 빼기 뭐지? f a. 맞나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미분에서의 정의인데요. 물론 이렇게 델타 x를 표현을 하기도 해. 근데 델타 x 발음하기도 귀찮고 식 쓰기도 더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저 녀석을 문자만 살짝 바꿔가지고 어떤 문자로? h로 바꿔가지고 h가 0을 향해 갑니다. 그때 누구분의? h분의 누구? fa 더하기 h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누구요? fa라고 써주면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 f'a의 정의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몇 가지 문제들 쉽게 풀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었는데 그것 역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더 함수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네. 아 들어. 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f에 1 더하기 2h 빼기 f1 나누기 3h의 리미트 h가 0을 내간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푸는데? 바로 답을 알겠는 사람? f'이 1로 표현을 해봐요. 3분의 2. 3분의 2 확실해? 잠깐만요. 는 3분의 2. 3분의 2 f'의 2 그렇지 정확하게 푼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풀라 했었냐면 자 봐봐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미분계수의 정의의 형태를 잘 봐봐.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야 리미트. 너의 극한을 만났어. 근데 너희들이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너희 세 명 다 마찬가지야. 이번 시험 범위에 이거 반드시 들어갈 텐데 F 안에 있는 놈들이 어때요? F 빼기 F인데 그 안에 있는 놈들을 뺐을 때 뭐가 들어가요? 분모에 그대로 그 녀석이 들어가요. 자, 잘 기억해놔. F에서 F를 뺐어. 근데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이 차가 분모에 그대로 들어있다면 얘는 바로 F'A의 정의가 되는 거야. 맞나요? 하나 더. 얘도. F 빼기 F의 리미트지.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수 있는 재료들이야. 그러면 뭐만 확인해보자. F 안에 있는 녀석들이 차. 얼마야? 여기서 이거 빼봐. A. A가 아니라 H. H가 분모에 그대로 있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F의 미분계수를 쓸 수 있는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잘 봐. F 빼기 F의 리미트를 발견했네요. 오케이.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수 있어. 단 누구만 맞다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놈을 빼. 얼마야? 2H지. 그 2H가 분모에 있으면 되는데 2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3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뭐 하세요? 2만 만들어주세요. 물론 3분의 1을 써도 돼.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아무튼 다른 선생님들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고 나는 그냥 없어야 되는 거. 불필요한 놈에 신경을 쓰지 말라 그랬어. 필요한 놈만 쓰라 그랬어. 2H가 필요하니까 2를 붙여준 거야. 분모에 없던 2가 곱해졌으니 원래 식과 다르지.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분자에도 2를 곱해 줄 거예요. 맞나요? 그때 여기에서 이걸 뺀 거 얼마? 2H가 여기 그대로 있네. 그럼 여기에서 누구? 요 녀석은 리미트와 함께 누굴 만들면 돼? F'A를 만들면 되고 남아있는 3분의 2는 그대로 앞에 곱하기로 써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풀어달라고 했었는데 기억나? 준호? 자, 그 다음 누구? 리미트에 그러면 F 다 풀어줘 오늘 왜 이래? 근데 길어서. 그니까 1-H 빼기 F1 나누기 H. 제가 쓸 때 안 부러졌어요. 제가 쓸 때 안 부러졌네. 그래. 왜 이래 저는? 쌤이 신는 거. 자, 아무튼 저 녀석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답은 마이너스 F'의 1. 오케이? 왜? F 빼기 F의 리미트잖아. 분명히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수 있어. 그때 F 안에 있는 녀석들끼리 빼봐.
1-h에서 1 빼. 그럼 1 사라지면서 누구 남아? 마이너스 h 남지. 그게 분모에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없어.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붙이고 누구? 마이너스를 따로 붙여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요 녀석만 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f'의 1을 만들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은 그대로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볼까? 두 문제 딱 풀어보자. 이 자네들 보세요. 에이씨. 리미트. 자, h가 0을 향해 갑니다. 그때 f에 뭐 해볼까? 1 더하기 3h 빼기 f의 1-h 나누기 h. 얘는 어떻게 될까? 4. 그렇지. 뭐예요? 답은 4 곱하기 f'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왜? 역시 f 빼기 f니까 요 두 개를 그냥 뭐 하세요? 냅다 빼세요. 1 플러스 3h에서 1 마이너스 h를 뺄 거야. 그럼 1은 사라지겠지만 3h에서 빼기 마이너스 h니까 플러스 h가 되지. 그래서 4h. 그 4h가 분모에 쓰는데 없지. 그래서 4를 곱하고 앞에도 4를 따로 곱해주는 거지. 거기에서 누구?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뺐네. 여기 맞추셨네. 그러면은 요 녀석 가지고 f'의 1을 만들어주고 4는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이제 학교 시험용, 소수령용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용으로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줄게. 오케이? 자, 하나 더. 누구? 리미트. 이번에는 n이 어디를 향해 갈 거야? 정말. 몇 번 풀어주는 거야, 씨. n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래. 무한대를 향해 간대. 그때 뭐 하세요? n 곱하기 f의 1 더하기 n분의 3 빼기 f의 1-n분의 2.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답은? 왜 N이 왜요? 응? 왜 N이 곱해요? 몰라? 이게 문제라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 풀었어? 뭐한데? 땡. 무한대 곱하기가 어딨냐 이 사람아. 무한대면 무한대지. 5f 프라임이에요. 그렇지. 자, 얘도 역시 뭐냐면 리미트의 f 빼기 f야. 그러면 두 녀석의 차가 얼마겠지요? n분의 5. 그 n분의 5가 분모에 필요한데 분모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n분의 5를 분모에다 넣어봐. 그러면 없던 n분의 5가 곱해졌으니 생겼으니 분자에도 똑같은 수 또는 식을 곱해줘야지. 맞니? 그때 f 빼기 f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이 차가 이제 여기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누구? 요 녀석만 가지고는 뭐 하세요? 난리 났다. 미안해. f'의 1이 만들어지지. 거기다가 누구를 곱해야 돼? 5. 그렇지. n은 이렇게 없애주기 위한 용도였던 거야. 오케이? 그럼 누가? 이 5가 앞으로 곱해서 들어가는 거지. 알았어요?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f'의 1인지 f'의 2인지 f'의 3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한다? 여기 있는 리미트 다시 한번 봐봐. x가 a를 향해 간대. 그럼 f 안에 있는 녀석들 두 개가 둘 다 어디로 가? a. 위에 있는 녀석들이 fa 빼기 fa라면 f'의 a네. 얘도 역시 마찬가지. h가 0을 향해 가다 보면 얘는 a로 향해 가고 얘는 그냥 a다 그랬지? fa 빼기 fa니까 f'의 a. 그럼 여기서도 전부 다 뭐였어 사실은? h가 0을 향해 가면 얘는 1로 가고요 얘도 1로 가요. 그러니까 f'의 1이었고
얘도 1 가고 얘도 1을 향해 가니까 역시 F'의 1이었던 거야. 그럼 얘도 한번 봐. n이 무한대를 향해 가다 보면 n분의 3은 어디로 향해 가니? 0. 무한대를 향해 가는 놈이 분모였으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1 더하기 0이다 보니까 얘도 1, 얘도 1. 그래서 F'의 1이 됩니다. 알았지? 요것만 기억해두면 미분계수 다 끝이 나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러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 6 미분계수 끝나고 몇 단원? 너희들이 이제 시험 전 마지막에 했던 도함수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게 뭐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 알았지? 웬 타임? 브레이크 타임. 뭐 브레이크 타임이야 벌써? 간단하지 않은데. 어? 겁나 간단하지. 너무. 야, F 빼기 F의 리미트는 있다? F 프라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머리 아파요. 머리가 아파? 이거 냄새 이상해. 에어컨? 전에 에어컨 냄새 좋다면서. 너무 진짜. 살짝 곰팡이 같은 냄새 좋다면서. 그래. 내가 곰팡이 냄새 좋다고 했어요? 가소금 냄새 같은. 아, 너 아니야? 미안해. 최선을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여기 옮기고 나서 너 선아. 자화가 아니다, 정말. 선아 곰팡이. 너 그러니까 선아한테 왜 그러냐? 아니 누가 보면 얘가 아니라면 여기 저 말고. 아니, 우리 반 말고 다른 말일 수도 있지. 아, 우리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네. 자, 아무튼 아까 미분계수 F'이 2 구하고 F' 3 구하고 F' 4 구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귀찮아. 그치?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겁니다? 도함수라는 놈이 등장을 합니다. 왜? 미분계수 간단하게 계산해서 찾아오기 위해서.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도함수의 공식을 가지고 누구를? 뭔 소리야? 미분계수의 공식을 가지고 도함수를 정의하러 가봅시다. 자, 조금 전에 배웠던 미분계수의 정의 다시 한번 써볼까? 누구 x가 1을 향해 가는 거 말고 누구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갑니다. 그게 바로 F'A였어요. 자, 어떻게 하세요? h분의 F A A 플러스 H 빼기 F의 A. 자, 으쌰. 그럼 여기서 누구로 만들어보자? 도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거야. 도함수는 우리가 F'의 X로 쓰기로 약속을 한 녀석이에요. 맞나요? 미분 계수를 함수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A 대신에 누구? X만 써봐. 그럼 뭔데?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 A를 전부 다 X로 바꿔준 것 뿐이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도함수 F'A의 정의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역시 이거는 판공이었나 평행이었나 모르겠다. 2학년 때 미적분 원 요거 시험 범위 봤을 때 서술형 문제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의 X를 구해주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를 너희들이 만났어. 기억은 날지 모르겠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요런 문제 하나 풀어봐. 자, 얘들아, 미분 공식을 잠깐만 잊으세요. fx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자, 얘를 가지고 뭐 합시다? f'x를 구해볼래? 자, 그럼 어떻게 하지? f'x를 구해주려면 미분계수의, 아니 뭐래, 도함수의 정의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누구분의 h 분의 f의 x 플러스 h. 그럼 x 자리에 누구를? x 플러스 h를 전부 다 넣어봐. 거기에서 뭐 할 거예요? 뺄 거예요. 누구를? fx를. x제곱 플러스 2x를. 응? 뺄 거야. 뺄 거야. 빼기 2x.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x제곱 빠지면서 없어진다, 그치? 2x 마이너스 2x도 없어진다, 그치? 남은 거만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이 밑에 2hx 플러스 h제곱 플러스 2h 또 있냐? 없네? 그러면 나누기 h 거기에 h가 0네. 자, 그럼 어떻게 하세요? h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h가 0을 향해 가는데 h가 0을 향해 가다 보면 얘는 0으로 가서 없어지고 남는 건 누구? 2x 플러스 2. 요거 미분 공식은 알고 있지? f' 미분 해주면 얘는 2x가 되고 얘는 2. 그렇게 도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나요? 만약에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평내고 만약에 서술형 문제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라고 하면 그때도 이거 써야 돼. 도함수의 정의와 미분계수의 정의는 극한이라는 사실은 절대 있지만 미분 공식은 미분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지 정의가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 돼. 혹시 서술 문제 풀 때. 물론 시험 때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하기는 할 건데 뭐 아마 수능형이라서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 그냥 혹시 잘 알고 있으세요. 알았나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지. 물론 여기에서 도함수 공식, 미분 공식, 미분에 대한 기본 공식만 짚고 넘어간다면 미분법 공식. 자, 이거는 너희들 이미 알고 있을 테니 해보자. y는 x 미분해보세요. 뭐래? y는 c, y는 2, y는 3 이런 거 미분해봐. 어떻게 돼? c 땡, y 프라임은 빵. 자, y가 x의 n승이에요. 미분해봐. n, x, n-1. 아까 이거 했잖아. x의 제곱. 2는 내려주고 얘는 1 줄여주세요. 2에서 1만큼 줄였으니 1 되는 거지. 맞니? 자, 그 다음 누구?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 미분할 건데 그 앞에 누구? 상수가 붙어있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해주세요? 상수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미분하면 뭐가 돼? y'은 f'이 된다 그랬지? 거기에서 뭐? 앞에 있는 상수 k는 그냥 곱하기 k로 들어가는 거지. 기억나요? 오케이. 또 뭐 있었지? 두개 곱할 때는 곱은 요 밑에 쓸게. 합 먼저 가자. 함수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만든 함수를 가지고 뭐 하세요? 미분하세요. y'은 뭐가 돼? 더하기 빼기는? 그렇지. 거기서? 더하기? 그냥 그대로 쭉 하는. 그렇지, 그렇지. 얘 미분 그냥 해버리고 뒤에 것도 그냥 미분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맞아요. 각각 미분. 더하기 빼기는 겁나 간단해요. 근데 누구? 곱하기. fx 곱하기 gx는 뭐가 되지요? 하나. y'은 그렇지. 하나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지 않고 플러스 뒤에 거 어떻게 하세요? 미분하지 않고 미분하세요. 하나씩 미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곱하기가 그런 거. 기억나니? 자, 그래서 뒤에는 뭐? 들어가는 거죠. Yes. f 미분하지 않고 미분하라고 했어. 그래서 f 곱하기 g 곱의 미분법 공식은 미분하고 미분하지 않고 더하기 미분하지 않고 미분을 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네. 오케이. 자, 그게 바로 미분법 공식에서 이제 마지막 전에 거 거의 다 끝났다, 그렇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나왔지. 나누기에 대한 미분은 있어 없어? 없네요. 없네요. 미분 미적분 2에서 배우니까 너희들은 분수 형태의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알았지? 그거는 너희들 안 배우니까 나온다면 분명히 안 나와요. 아니 혹시 비슷한 형태로 나온다면 절대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알았지? 또는 그거를 좀 바꿔 가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한다. 자, 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미끄러지냐 이거? 손에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쌤? 그런가 봐.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구? 합성. 그렇지.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 기억나? 이거는 원래 미적분 원에서 안 배운다. 알았지? 근데 왜 배워? 근데 너희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은 겁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참고래, 참고. 오케이. 참고. 속하시라고. 네. 쌤을 왜 비웃었어? 비웃었나요, 선생님? 아니요. 자, 보자. f라는 함수 안에 g라는 함수가 있어. 이거 미분 어떻게 하라 그랬지, 준호? 기억나요? f 프라임에다가 그렇지. 기억나는구만. 잘했어요. 합성함수, 어떤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함수에서의 미분. 그거는 겉 미분을 먼저 해주고 속에 있는 놈은 가만히 내버려둬.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 속에 있는 녀석 한 번 더 미분하세요 라고 했어. 이게 교과서에는 어떻게 실려있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놈을 n승을 하세요. 그거 미분해 볼래? 그러면
밖에 거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미분에다가 뭐 하세요? 안에 거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안에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야 돼. 이걸로 설명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어때?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가 없어. 특히 수능에서는 서술형 아니잖아. 그치? 그때는 너희들이 이걸로 하는 위에 있는 공식으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여기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야? f라는 함수가 n승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의 미분 분명 건미분하고 속미분을 한 번 더 하세요. 곱해주세요. 이건데 왜 굳이 이걸 안 하고 이걸로만 기억을 하겠어? 알겠지? 그래서 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너희들이 쉽게 풀기 위해서 이 공식으로 일부러 알려주는 거야. 이건 원래는 미적분 2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근데 알아두면은 됐다 쉬운 문제가 많아요. 알았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미분법 공식이었고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예시 문제를 몇 개만 들어가보자. 어떤 문제를 들어갈 거냐면 리미트 x제곱의 f2 빼기 2의 제곱의 fx 나누기 x 마이너스 2. 자, x가 2를 이 식을 뭐 f'을 이용해서 또는 f를 이용해서 뭐 표현해 보시오. 값을 구하라겠지 원래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 기억나요? 안에 거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다음에 그러니까 안에 거를 이렇게 곱하는가 이렇게 곱하는가 해서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 이렇게 곱하는 거 어인데? 그러니까 저거 fx랑 네. 이 제곱이랑 해서 더합해요. 얼마인지 알겠어요? 2의 제곱이랑 f의 x fx가 아니라 f2랑 f2랑. 그래서 이게 자 봐봐. 너네가 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먼저 한번 풀어줄게. 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풀면 뭐가 되냐면 방금 전원이 말한 것처럼 분자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고 뺄 거예요. 어떤 수를? 2제곱의 f2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두 개로 적당하게 쪼개지지? 기억나나요? 알았어요. 요 두 개랑 요 두 개로 갈 거야. 그러면 겉에 있는 두 개는 먼저 써보자. 겉에 있는 두 개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 f2로 묶어주면 뭐가 되지? x제곱 빼기 2의 제곱 나누기 x 마이너스 2가 되지. 맞나요? 맞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녀석들 요 두 개 쓸 거야. 요 두 개는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로 살짝 묶어봐. 그럼 분자가 뭐가 돼? 마이너스 4로 묶자. 2의 제곱. 그럼 분자는 뭐가 돼? 유경? 계속 보자. 얘 어떻게 돼? fx 빼기 f2 나누기 x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녀석은 x가 2를 향해 갈 때 어떻게 돼? 약분을 하면 x 플러스 2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4 곱하기 f2가 만들어지지. 맞니? 뒤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 4에다가 뭐 하세요? 얘가 뭐예요? x 빼기 2분의 fx 빼기 2 뭐요? 미분계수의 정의네. 그래서 f 프라임에 2가 나오지. 기억나나요? 오케이. 요게 이제 학교에서 설명해주는 교과서식 풀이. 오케이. 자, 근데 나는 있잖아.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내가 이제 항상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하나 있냐면 꼭 참고해주세요. 분명히 어떤 문제, 함수가 됐건 수열이 됐건 극한 문제야. 일단 함수의 극한을 쓸게.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 어때? 머리가 너무 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나한테. 머리가 너무 커. 뭐가? 분자가 어떤 경우? 크다. 또는 복잡하다. 그러면 어떻게 푸세요? 대가리를 뭐를? 분자를 치환하세요라고 했어. 기억나? 이게 내가 하는 풀이. 기억나 정현이? 머리가 너무 커. 뭐해? 치환하세요. 오케이? 모든 문제 함수의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는 머리가 지저분해. 그럼 뭐 하세요? 미분하세요.
자, 요런 녀석도 지저분하냐? 아니지.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수 있잖아. 근데 저 녀석은 f 빼기 f가 아니야. 앞에 이상하게 붙어서. 그치? 그럼 머리가 뭔가 지저분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 머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gx로 한번 치환을 해봐.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gx의 리미트 x-2 맞나요? 자, 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x. 그렇지. 빼기 g가 있었으면 되지. 그럼 g의 2는 얼마인데? 2 나와. 4fe 빼기 4fe. 여기는 맞지? 아니에요? gx가 이거잖아. 빨간 부분. x에 2 넣어봐. g2. 2를 넣어봐. 4fe 빼기 4fe. 여기 맞아? 그래서 4fe 빼기 4fe 얼마야? 0이잖아. 똑같은 거 빼는 거니까. 5 빼기 5 0이잖아. 7 빼기 10 0이란 말이야. 그러면 fe 4fe 빼기 4fe니까 g2는 0이 되겠네. 그러면 너희들이 3이나 3 빼기 0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 빼기 0이 있었는데 그 0을 g0이라고 생각해주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g'의 2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뭐 하세요? 얘 미분해서 답 쓰면 끝나잖아. 이게 뭔지 알겠어? 진짜 알겠어? 모른다 얘기해. 설명 다시 하게. I don't know. 뭐야? 뭐 알겠다며 방금은. 모른다면은 너가 얘기를 해야 내가 다시 설명을 하지. 어이. 그래 안 그래요? 왜 모르는데 그냥 쉬고 싶은데. 나 쉬고 싶다. 알았어. 요것만 설명하고 쉴게. 알지? 오랜만에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 추워요. 그래. 좀만 참아. 내가 더워. 헐. 자,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건 내가 저 공식을 가르쳐 준 이유가 있다고. 요거. 합성한 셈 있는 거. 요거 알아두면 저런 문제 진짜 쉽게 풀려져. 알았지? 저거 그냥 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방법을 알려줘? 정적분으로 들어가면 지금 내 풀이가 훨씬 쉬워질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 분명히 어때? 머리, 분자가 어때요? x제곱의 f2 빼기 2의 제곱의 fx. 분자가 어때? 미분계수를 쓸 수 없어. 지저분하게 생겼어. 맞나요? 그럼 뭐 하세요? 얘 분자를 통째로 치환을 해주라고. 치환을 해주게 되면 얘는 분명히 gx 빼기 gx 나누기 x-2다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만 있다면 여기에 빼기 g2만 있다면 얘는 뭔데? g'의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뭐 하세요? g가 얼마인지를 구하러 먼저 들어가는 거야. 누가 g인데? 얘가 g잖아. 거기에다가 뭐 하세요? 2를 한번 넣어봐. 그러면 g2는 뭔데? 4f2 빼기 4f2니까 0이지. 그러면은 여기에 빼기 0이 있어도 돼? 안 돼? 되잖아. 뭐야? 3 gx나 gx 빼기 0이나 똑같아. 똑같잖아. 5랑 5 빼기 0은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 빼기 0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 0의 정체를 우리는 g2로 쓰겠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이제 G'인데 결국 얘 분자를 gx로 치환을 해주면 그 치환된 gx를 뭐 해서 미분해서 거기다가 2를 쓰라는 얘기네. 그럼 이제 뭐 합시다? 분자에 있는 이 녀석 미분하러 가보자. 미분을 했어. 그럼 얘 미분해봐. 어떻게 돼? EX의 F2 맞나? 네. 맞나? F2는 그냥 수니까 상수 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가만 곱해주면 된다 했잖아. 숫자 아니에요. 얘는 얘 빼기 4는 가만히 있고요. 거기다가 뭐 하세요? 뒤에 거 미분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G'의 2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데? 2F 프라임 아니네. 4가 그렇지? 얘는 프라임 아니고 4F2에 뭐 하세요? 빼기 4F 프라임의 2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어디 갔어? 얘랑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이 풀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당연히 이 풀이가 맞는 풀이야. 근데 너무 복잡하고 길어져. 저 함수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저 풀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또는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에서도 뭐 치환하는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x의 n승 빼기 2x 플러스 3 아니야 플러스 2x 빼기 3 나누기 x 마이너스 1. 자, 이거 어떻게 할래? 원래는 어떻게 해? 만약에 n이 아니라 2라면 인수분해해서 약분약분 하면 되잖아. 근데 n 때문에 약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상수 빼고 아니야 그냥 싹 다? 싹 다. 자, 문제집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상수를 포함해서 치환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상수 빼고 치환을 하기도 해. 그러면 너네가 이 문제는 빼고 치환해야 돼요? 그냥 치환해야 돼요? 라는 항상 질문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아예 풀이과정을 어떻게? 통시켜버렸어. 어떻게요? 분자를 그냥 통째로 뭐 하세요? 치환하세요. 누구로? fx로.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돼? 리미트 x가 1 향해 갈 때 x-1분의 누구? fx고요. 여기에서 x에다 얼마 넣어봐? 1 넣어봐. 1 넣어주면 1 더하기 2 빼기 3이지. 유경이 맞아? x에 1 넣어주면 1 더하기 2 빼기 3 0이지. 맞나요? 지금 뭐 보고 있어? 책 문제 하나도 이 책을 왜 자꾸 봐? 그냥 공식 보고 있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빼기 f1이 있어도 돼, 안 돼? 있어도 되잖아. 왜? 1 넣어주면 0이니까 1 넣어줬어. 그러면은 1 더하기 2 3이지? 3 빼기 3이니까 0 0이니까 빼기 0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0을 f1로 표현하는 것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f 미분해서 1 넣으세요. f 프라임 1이 되잖아. 미분이 되죠. 그럼 뭐 하세요? 얘 미분해봐. nx에 n-1 마이너스 플러스 2다 그렇지. 거기에 x 얼마 나오고 1 넣어. 그럼 얼마인데? n 더하기 2가 되겠지. 만약에 얘가 얼마예요? 3이에요 라고 했을 때 n을 구하시려고 했다면 n은 얼마? 1이 되는 거죠. 알았어? 만약에 얘가 뭐 8이었다. 그러면 는 8이니까 n은 얼마? 6이 되는 거죠. 알았지? 이렇게 문제 풀거든. 알겠어요? 이게 미분계 그리고 조함수 파트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고 공식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알았어? 오케이. 지금은 내가 치환형 문제까지는 설명했는데 어떤 거? 합성함수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까지는 내가 설명을 안 하기는 했어. 근데 그거 나오더라도 충분히 너희들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도함수의 활용 파트로 넘어간다든지 그쪽 내용부터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 알았죠? 오늘 수업 언제까지? 10시. 아니 일찍 끝낸다며요. 편집. 감사해요. 오. 진짜 전지도 못하고. 자 보자. 이상해. 털 덮었어. 아. 열심히 좋아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카페에서 6단원에서 미분계수를 배웠고 7단원에서 도함수를 배웠다. 그렇지? 자 그래서 도함수에서 이제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면 미분계수가 뭔지 지금 도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다양한 함수로 넘어갈 텐데 벌써 왔어? 뭐래? 자 싫어요. 조용. 자 금방 할게. 자 아무튼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해서 배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잠깐만 해봐. 여기에서 너네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놈 아까 내가 설명을 하다가 만 것 같아. 미분계수라고 하는 놈도 누구처럼 평균 변화율처럼 어떤 의미가 있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어. 이거 아마 앞에서 내가 설명 안 했던 것 같아. 기하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무엇이죠? x가 a일 때 x는 a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누구 예를 들어 봅시다. f'a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x는 a에서의 누구예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기.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8단원 이게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부터 출발한다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뭐 하자?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볼 거야. 자 너희들이 수학 1을 다시 한번 떠올리러 가자. 어떤 거?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지요? 기울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m이라고 하고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지나는 점이겠지 당연히.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y는 m에 x-a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해준단 말이야. 기억나요? 이게 수학 1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 우리는 이번에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고 싶어. 접선의 방정식도 접선도 결국 뭐예요? 접하는 직선이야 직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직선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다. 역시 누가 필요합니다. 기울기가 필요하고요. 한 점의 좌표가 필요한데 그때 누구? 이 기울기가 바로 누구예요? 접점을 내가 만약에 a, fa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어떤 기울기가 필요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단원 누구?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그때 뭐 하세요? 곡선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주어질 거니까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봐. 예를 들어서 곡선이 여기 있고 한 점이 여기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찾아봐. 뭐예요? A.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미분 이용해서. 맞죠? 그 다음 누구? X 좌표를 아니까 Y 좌표가 FA로 구할 수 있겠지. 맞니? 그럼 X 좌표 A, Y 좌표 FA라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 그거 가지고 너희들 뭐 할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 찾으러 갈 수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바로 요번 단원에서의 첫 번째 누구?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얘는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뭐예요? 도함수의 활용 1번 첫 번째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누구?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 오케이? 잘 기억해둬요. 접선의 방정식도 역시 뭐예요? 접하는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이다 보니까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한데 그 한 점을 접점으로 구해주겠다는 얘기. 맞니?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누가 주어져 있는 경우 점의 좌표를 접점의 좌표를 너희들한테 제공을 했다. 그러면 누구 하나만 더 찾으면 돼. 누구? 기울기.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는데 접점을 줬으니 너희들은 뭐 하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지. 맞나요? 오케이. 그럼 뭐 찾으러 가? F'A 찾으러 가는 거야. 그게 뭔데? 기울기. 두 번째.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졌어. M이라고 주어졌다. 그럼 너희들은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 하니까 누구 찾아야 돼? 점. 기울기와 점이 필요한데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그럼 누구? 접점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세요? F'에 A가 M이 되도록 하는 그 A를 찾아서 어떻게 해줘요? 점의 좌표가 A, FA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하면 접선의 방정식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세 번째 누구? 접점도 몰라. 기울기도 몰라. 어떤 게 주어질 거야? 곡선. 밖의 점.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너희들이 기울기 몰라. 접점도 몰라. 근데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아야 돼?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요. 아니지. 여기에서 이 점에서 그은 접선 찾기 어떻게 하면 돼? 선을 그으면 돼요. 선을 그으면 돼요. 안 해요. 아니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어떻게 풀어? 그어서? 긋는다고 방법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데? 외워요. 아니지. 결국 뭐가 필요해? 접점과 기울기가 필요해. 둘 다 모르잖아. 그럼 너희들은 뭐를? 첫 번째 점의 좌표를 A, FA라고 미지수 A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지. 그럼 두 번째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 A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알고는 있잖아. 그럼 너희들은 누구 찾을 수 있어? 기울기 찾을 수 있겠지. 맞니? 어떻게? F'의 A 맞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어? 접선의 방정식을 A에 대한 식으로 세울 수는 있잖아. 아직까지 A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맞니? 어떻게? Y는 아까 요거 기울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 F'의 A가 들어가는 거야. A에 대한 식으로 맞니? 그 다음 곱하기 X 빼기 A
a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플러스 얼마? y제곱 fa 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a가 포함되어 있고 x가 포함되어 있고 y가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됐다, 그렇지? 대신에 누가 주어져 있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그 점을 어떻게 해주면 대입해주게 되면은 x 사라졌겠지. 곡선 밖의 점 x좌표 대입했으니까 y좌표 주어졌으니까 y가 사라졌겠지. 누구만 남아? a. 그럼 a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a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아야. a를 찾았어. 그럼 a를 찾아서 다시 대입해주는 그런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접선의 방정식 문제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요게 접선의 방정식 여기까지 5번까지에 대한 내용. 아주 그냥 러프하게 그냥 전체적인 제일 기본적인 내용만 쫙 설명한 거야.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너희들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로리 정리와 폭락체 정리는 잠깐 생략하고 누구 9단원으로 넘어가보자. 지난 시간에 너희들 시험 범위 아니었 시험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내용과 오늘 싹 다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야. 알았지? 오케이?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다시 풀어봐야지. 금방 끝나겠지. 이제 금방 끝나. 이런 식으로 말만 하면 5분이면 끝날 거야. 끝나겠지. 5분이면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5분, 10분? 5분. 아, 자, 아무튼 조용 쉬쉬쉬쉬. 그러면 이제 접선을 찾았다.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얘기했었을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쩔 수 없이 시험 대비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서 끊었어? 극대극소까지 얘기하고 딱 끊었던 거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거든. 뭐가요? 극대극소 다음부터가 시작이라고. 뭐가 뜻이 뭐가 시작이에요? 6단원부터 유형 6번부터 이제 미분의 핵심 내용들이 시작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극값을 가질 조건까지만 딱 한번 풀어볼 거고, 지난번에 풀어봤다고 해서 너네가 지금 완벽하게 기억 못하잖아, 그렇지? 맞죠?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너희들 어차피 유형이는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너희들도 그냥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나 하면서 앞에 거 유형별로 뭐 한 개, 그리고 마지막 유형에 있는 마지막 문제 한 개 해서 한 2개 정도씩만 다시 한번 역선이가 풀어봐봐. 알지? 기억 되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아니 지금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숙제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오케이? 설마 미분계수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유형별로 2문제라고 했잖아. 첫 문제, 마지막 문제. 유형별로 2개씩. 다는 한데 유형 전부 다 하긴 하는데 유형마다 2개씩만. 첫 번째, 마지막 거. 오케이? 그럼 해보면 얼마 안 될 거야. 자, 그럼 여기 보자. 7, 8, 9. 7이 6이 미분계수 아니야? 그치? 6부터 6, 7, 8, 9까지. 근데 9단원은 몇 개 안 할 거야. 여기서 유형 5번까지만 하고 끝날 거야. 많이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 해보자?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F'A가 오늘 쭉 복습하면서 F'A가 몇 번 쓰였어, 그치? F'A가 어떤 거? 하나의 값으로서는 어떤 의미를 가졌지? 방금 했던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졌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제는 F'A의 부호만 가지고 다뤄볼 거야. 부호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기억나요? F'A가 양수면 F'A가 음수면 어떤 의미를 가져?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내용을 넣어. 예를 들어서 자 봐. F'에 2가 그냥 x를 거둘까? F'X가 얼마예요? 2예요. 자, 그러면 얘는 fx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었는데 걔를 미분했더니 2라는 그냥 상수함수 나온다, 그렇지? 얘는 어때? 양수. 맞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x를 넣든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어떤 함수가 되는 거지? 증가라는 함수가 되는 거야. 2x 플러스 3이 그래도 너희들 알잖아. 이거잖아,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음수가 되고, 그럼 무슨 함수? 감소가 되지. x에 얼마나 넣든 항상 마이너스라는 음수값을 가지니까 항상 감소하는 어떤 함수? 감소함수가 되는 거라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 fx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보자. 자, 여기서 너희들이 F'의
뭐 한 1 넣어보자.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한 2 넣어볼까? 미분할 줄 안다, 그치? 자, F'S를 구해볼게요. 어떻게 미분됐죠? 2x 플러스 2가 되네요. 거기다가 x에 얼마를 넣어봅시다. 1이라고 하는 양수,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봅시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F'이건 얼마? 4. 그치? 4가 나오잖아. 맞나요? 4는 양수야, 함수야? 양수예요. F'이 양수네. F'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음수 더겠지. 그럼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어떻게 돼? 얘가 축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서 1일 때는 증가하고 있네. 마이너스 1 때는 감소하고 있네. 그치? 이런 식으로 너희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너희들이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뭐 하세요? 미분 계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 증가와 감소를 판단을 해주면 돼. 맞니? 그리고 여기서 극값에 대한 정의로 넘어가 보자. 자, 극값에 대한 정의는 미분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근데 축이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축이 왜 마이너스 1이냐고? 이 식 자체가 x 플러스 1에 넣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극값의 전체가 아니라 기본 정의가 있고 극점 또는 극대, 극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있어. 난 이제 극점이라고만 얘기할게. 극값이 아니라 극점. 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극점의 정의가 또 따로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기억이 날는지는 모르겠는데 흘리듯이 얘기해서 내가 배울 때, 내가 고등학교 때의 극대 극소의 정의와 너희들이 배울 때의 극대 극소의 정의가 달라. 왜냐면 우리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극대 극소의 정의를 너희들이 배우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의 정의를 그냥 극대 극소의 정의로 배웠어. 잘못된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둘 다 이제 나오고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극대 극소, 극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극대인 것과 극소인 것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FA가 있는데 그 주변의 X들만 가지고 봤을 때 어때요? FX라고 하는 놈이 FA보다 크거나 같아. 즉 FA가 그 주변에 있는 X를 넣은 함수값들 FX들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A일 때가. 그러면 얘는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X는 A에서 FX는 함수 FX는 X는 A에서 어떻습니다? 극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어떤 FA라고 하는 값이 주변에 있는 다른 FX들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 해줘요? FX라고 하는 녀석은 FX는 X는 A에서 무엇입니다? 극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이게 그냥 극대극소, 극점에서의 정의야. 극점에 대한 정의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래프를 가지고 전에도 내가 이거 비슷한 그림 가지고 항상 할 때마다 바뀌어서 아무튼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극대극소를 한번 판단했었는데 기억날려나? 자, 뒤집어보자. 얘들아 보세요. 짠. 자, 이렇게 나와있네 진짜. 응? 자, A, B, C, D, F, G, H. 자, 여기에서 A에서는 극대예요, 극소예요? 자, 다시 극대인 점을 찾아라. 몇 개? 극대인 점. 빨간색으로 보낼게. 2개. 2개. 또 다른 의견. 극대. 요걸 잘 봐. 극대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주변 x들을 넣었을 때의 함수 값들보다 a일 때의 함수 값이 가장 큰 거. 극대. 정현이 2개라 그랬는데 어디? BD. BD. H도 포함이지. 왜요? 자,
h일 때의 값은 주변 값들보다 크잖아. fh가 요거지. 맞지? 나머지 fx들은 그 주변만 봤을 때 여기 밑에 있잖아. 얘가 제일 크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극대에 들어가요. 요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지? 색칠 안 돼. 색칠 돼 있잖아요. 안 돼. 얘는 색칠이랑 연 그냥 끊어진 거고 fh는 얘가 아니라 얘잖아. 얘는 뭔데? 좌극한 우극한이고 극한 값이고. 맞아? 쟤네 알겠어? 유기는 알겠어? 그럼 얘는요? 얘네들보다는 fb가 크지. 근데 얘네들이랑은 어때? 똑같지. 그럼 얘는 크거나는 만족하지. 여기서는 대신에 같다도 만족하고 있잖아. 작지는 않잖아. 정도 주변 것보다. 그래서 얘도 극대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극대에 들어갑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알았어? 자, 극대. 그러면 이제 누구? 극소를 찾을 거자. 극소는요? 하나로 보여줄게. 극소는 어디 있어요? 두 개? 얘랑 얘. 그리고 얘도 들어가. 왜요? 자, 요거에 대한 얘기 좀 더 한 번 해줄게. 극소는 요거 포함된 거는 거기서 그때였어요? 여기? 네. 극대이자 극소인 점이야. 그래서 좀 이따 정리 한 방에 해줄게. 극소는 뭐예요? C를 봤더니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 만족해요, 안 해요? 이거 fa가 다른 fx들보다 작잖아. 만족하지? 얘도 역시 만족하지? 그래서 얘는 극소라고 불러줍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서 누구? 이 녀석 a는 그럼 결국 뭐냐? 극대이자 동시에 극소라고 불러주는 녀석이야. 왜? 극대라면은 주변 거보다 커야 된다는 소요가 아니잖아. 크거나 또는 같기만 해도 돼. 알아서? 극소도 마찬가지. 작다를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다만 만족을 해도 돼. 그래서 주변 것들이랑 비교해봐. 어때 얘가? 똑같잖아.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있지. 그래서 극대이자 동시에 극소인 점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았니? 대신에 이제 누구 하나? 요런 거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오케이? 알겠니 다들? 이렇게 극대 극소를 그래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 보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로 넘어가 봅시다. 자, 미분 가능한 점들만 볼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은 제외합시다. 얘 불연속이니까 제외. 얘 뾰족한 점이니까 미분 불가능하니까 제외. 얘도 뾰족한 점이니까 제외. 그럼 남은 녀석들의 공통점 찾아봐. 또는 얘.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들이지.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극대 극소를 찾아봅시다 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일단 f'a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a를 먼저 찾아줘. 맞지? 근데 저기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뭐가? 이 함수? 아니요? 뭐? h? 안 연결되어 있을 때. 이거? 네. 미분 불가능이지.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여기 미분. 그러니까 h는 내가 아니라고 x 붙였잖아. 중앙대로. 그래서 남은 것들은 누구? f, d, a만 보고 있잖아. 알았지? 자, 그래서 아무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시다? 일단은 f'A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x 값들을 먼저 쫙 찾아줘. 오케이? 오케이. 그때 뭐 하세요? x는 a의 뭐?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다?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 뭐라고 불러줘요?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불러주고요. 얘는 극소라고 불러줘요. 왜?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인 걸 뭐라 그랬어? 증가라 그랬지? 기억나? 앞에서 했었지 오늘 바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녀석이야. 계속 증가하다가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러운 곡선을 연결해야 된다, 그렇지? 맞아요, 유경? 네. 자, 증가하다가 어떻게 감소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연결하다 보면 어떻게 돼? 살짝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지. 구간이 아니라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맞지? 그때 뭐예요? 우리는 배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 다음 프라임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감소하다가 잠깐 기울기가 0이 된다면 바로 증가한다면 여기에서 뭐라 불러줘요? 극소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fx가 무슨 함수? 만약에 3참수로 주어졌어. 그러면 너희들이 극대극소를 찾으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찾아주는데? 3참수라면 3참수는? 그렇지. 3참수는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일단 뭐 찾아줘? 프라임을 찾아서 0이 되도록 하는 x를 먼저 찾아봐. 그게 예를 들어서 1과 2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f 프라임의 1이 0이고 f 프라임의 3이 만약에 0이라 쳐. 그럼 너희들은 f 프라임에 0 같은 걸 하나 넣어보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얘가 양수라 쳐. 그러면 f 프라임의 2는 음수가 되어 있을 거고 f 프라임의 뭐 4 같은 거는 양수가 되어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뭐예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순간이니까 극대가 극소야. 극대가 되는 거지. 프라임이 0이 되는 순간인 3 그걸 기준으로 작을 때는 감소 음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하얀색들. 하얀색들. 3인 순간에서 극소, 1인 순간에서 정확하게는 x는 1일 때 얘는 x는 3일 때 극대입니다, 극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나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극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시오. 그러면 x는 1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극대 극소의 정의예요. 뭔지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쭉 전반적으로 연결한 거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극대 극소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디로 넘어가? 어디로 넘어가? 다음 시간에 배울 누구? 다항 함수의 그래프 그리러 넘어갈 거야. 오 선생 다항 함수의 그래프 우리 그릴 줄 알지 않나? 1참수 2참수는 알고 3참수 그래프 그려. 그릴 줄 알아? 다항 함수 그래프 3참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알죠 당연히. 알아야지. 그렇지. 물론 배웠다면. 지금은 이거 배우기 전에는 몰라.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이제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러 넘어갈 거고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해석되는 거야. y는 fx라는 놈의 2. 오케이? 그거 가지고 최대 최소 찾으러 갈 거고 저 그래프 가지고 방정식 활용시키러 갈 거고 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가지고 부등식 풀러 갈 거야. 알았어요? 오케이? 그게 미분과 적분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미적분 원 너희들 문과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방금 내가 말한 뭐 도함수에 활용해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너희들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뭐에 대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리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알았죠? 요거 그래프 잘 그릴 줄 알면 너희들이 누구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활용이나 또는 최대 최소에 대한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은 껌이야 껌. 알았지? 그래프만 잘 그리면. 알았나요? 그래프를 못 그려서 어려웠던 거야 지금. 알았지? 자 여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요. 이거 한 숟가락만 따지고 있는데. 뭐? 한 숟가락만 따지고 저거를 부연속으로 하는 거. 얘네들? 그래서. 연속은 불연속을 물은 게 아니잖아. 한 숟가락. 그냥 함수가 FA가 다른 것들보다 크기만 하면 돼. 알지?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전에 시험 범위 아니었던 부분들 근데 이제 도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쭉 다시 한번 정리했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서 토요일까지 아까 내가 말했듯이 다시 한번 풀어봐봐요. 알았죠? 설명은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왜? 그거 왜 봐? 내가 조금 나왔어.